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어제 공부 강의 잘 들으셨죠? 네. 예, 이제 공부 선생님 강의하시는 거 그거만 하세요. 안 한 건 하지 마시고. 그럼 합격합니다. 이제 우리 학원에 이제 강의 잘 하시는 분 다 오셔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60조 할 차례예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러 갑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자, 내가 이제 열심히 시험 공부해가지고 시험 합격했어요. 그러면 이제 자격증을 교부를 받았죠? 자, 자격증 교부 받았어요. 자격증 교부 받아가지고 이제, 자, 그럼 자격증을 제가 시도지사가 교부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자,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려 그러면, 이제 등록을 해야 돼, 등록을 합니다. 사무소, 사무소를 이제 얻어가지고 개설 등록하러 갑니다. 등록. 우리가 이제 항상 영업을 하려면 우리가 이제 허가제가 있고요. 또 인가제가 있고, 또 지금은 등록제가 있고, 신고제가 있어요. 우리 식당 같은 거는 다 신고제죠, 그죠? 자, 우리는 과거에는 이 허가제였어요. 과거에 허가제였다가 허가는, 자, 허가는 이제, 이거는 자유재량이야.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내주는 게 인가와 등록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허가제가 아니고 등록제입니다. 등록제. 등록을 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돼, 요건을 구비하면 당연히 등록을 해줍니다. 등록제입니다. 등록제는 우리는, 자, 관청을 등록관청이라 그래. 등록관청. 항상 중개사 공부할 때는 맨 위에가 이제 국토장관이죠. 국장. 다음이 중간이 이제 시도지사. 자, 국토장관, 시도지사. 이때 시도지사는 특별시, 광역시험이 하는 거죠. 어제도 뭐 공부 시간도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실무를 하는 데가 우리는 등록해 주니까 등록관청이라 그래요. 등록관청. 등록관청이 이제 바로 시군구입니다. 시군구.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장은 이 시장과는 다르죠. 여기는 이제 특별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이런 거고, 여기는 이제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시, 안동시장, 군수는 예천군수. 다음 구청장은 조심해요. 구청장은, 자,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장일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구청장도 돼요. 무조건 구는 다 돼. 자, 서울에서 강남구, 서초구는 지방자치단체죠. 자, 그런데 이제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야. 근데 수원에서 팔달구, 자, 그 다음에 성남에서 분당구, 이런 것도 여기 들어갑니다. 그럼 결국은 이 등록관청은, 자, 이건 국가기관인 등록관청입니다. 국가기관이에요. 우리가 안동시는 하는 일이 두 가지야. 국가 사무를 대신해 줄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동시장은 이제 두 개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야. 국가 공무원으로서, 자, 안동시장, 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안동시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 이 등록관청이 이제 시장, 군수구청장. 자, 등록하러 갑니다. 등록제야, 등록제. 자, 거기 제1절에 보면 법 제9조 보세요. 항상 법은 조문을 잘 봐야 됩니다. 법 조문을. 자, 보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1항.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업, 그러면 계속 반복이죠. 계속 반복을 영위하는 자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 국토교통부령 같은 말이 뭐죠? 시행규칙이죠.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 자, 가로 안에 걸 줄 거세요. 가로 안에. 법인의 경우는 주된 중개사무소입니다. 항상 법인. 자, 법인이 나오면 무조건 주된 중개사무소입니다.
자, 이걸 상표에서 우리 본점이라고 했나? 본점. 주된 중개사무소입니다. 주된 중개사무소. 법이다 무조건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합니다. 주된 주들이는 관할을 하는 지역을, 자, 시장, 안동시장. 그러니까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는 시장, 안동시장. 다음, 특별자치도 행정시 시장을 말합니다. 특별자치도 어디예요? 특별자치도 제주도죠. 제주도는 서귀포 시장, 제주시장을 의미합니다. 또 군수 또는 구청장 이걸 등록관청이라 그래요. 등록관청에다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돼. 개설 등록. 그럼 우리 이제 전문조 봤지만 개업 공인중개사 개념이 뭐예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사무소에서 개업한 사람이 아니야. 아니 뭐라고 그랬죠? 개설 등록한 자를 개업 공인중개사라 그래요. 개설 등록만 딱 하면 개공이야. 영업 안 해도 개공이란 말이야. 그 개념을 잘 알아야 돼. 자, 어디다 이제 개설 등록한다? 등록관청에다가 개설 등록 딱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 된 거예요. 자, 밑에 등록의 의의는, 자,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적법하게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거야. 그 1번만 기억하세요. 양말 1번.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즉 시험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자, 주된 업무든 또는 부수적 업무든 간에, 주된 업무든 간에 중개업을 영위하려면 반드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됩니다. 개설 등록하면 이제 적법하게 영업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면 이제 무등록 중개업자가 됩니다. 무등록 중개업. 무등록 중개업은 우리 사망이 3만이었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등록은. 자, 그 정도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돼. 밑에 이제 6권 해석 요건 하나 기억하면 돼. 6권 해석은 부동산 중개업이자 주된 업무가 아닌 경우에도, 근데 주된 업무는 사채업이야. 사채업하면서 종된 업무로 중개업하도 등록해야 됩니다. 주된 업무가 아닌 경우에도 영업으로 부동산 중개행위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여야 한다 잘라주고, 또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중개업도 반드시 개설 등록해야 됩니다. 자, 인터넷으로 하려고 해도 개설 등록해야 돼. 자, 오른쪽은 시험 안 나옵니다. 61페이지. 자, 치우고 다음 62쪽 갑니다. 절차 있죠. 위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 요 순서를 머리에 그려야 돼요. 자, 그 박스 안에 보죠. 등록 기준 다음에 구비라고 하죠. 구비. 등록 기준 구비. 먼저 등록하려면 등록 기준을 요걸 이제 구비해야 되겠죠. 등록 기준 구비. 먼저 등록 기준을 다 구비하고, 두 번째 등록 신청합니다. 그럼 등록 신청 어디다 한다 그랬죠? 등록관청에 신청한다 그랬어요. 등록관청이 어디야?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면 이제 등록관청이 검토 확인합니다. 동그라미에 7일. 7일입니다. 7일간 검토해서 등록 통지를 해줘요. 등록 통지.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7일 이내에, 자, 등록했다고 통지를 해줍니다. 자, 그럼 이 통지해 줄 때 가장 중요한 게, 자, 등록을 하면 등록번호가 나와요. 등록번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번호를 통지해 준다면 이건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 줘요. 그러면 등록번호가 있으니까 이게 있어야 보정 설정이 가능해요. 등록번호, 등록 통지했죠?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보험회사에 가서, 자, 업무 보정을 설정하는데 가장 많은 게 공제죠, 지금. 공인중개사 협회에 가서 공제에 가입하든지, 아니면 보정보험회사에 가서 보정보험에 가입하든지, 아니면 법원에 가서 공탁을 하든지, 이 중에 하나 업무 보정을 설정해야 됩니다. 이거 왜 하냐면 중개업을 하다가 이제 손해를 입히면 손해보상해 주려는 거예요. 업무 보정. 자, 공제나
보험이나 공탁 중 하나만 하면 됩니다. 거의 공제 가입을 많이 해요. 이게 한 99%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한 1% 되고요. 이건 없어요. 없습니다. 공탁. 왜? 일반인들 공탁이 뭔지를 모르니까 거의 공제 가입합니다. 자, 이거 나중에 이제 올해부터 바뀌었죠. 자, 법인의 경우는 얼마 이상이라 그랬죠? 4억 이상. 자, 만약에 분사무소가 있다면 분사무소별로 2억 이상이죠. 이 분사무소는 바로 우리 지점 얘기입니다. 지점. 다음에 우리 개인,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얼마죠? 2억 이상. 이게 딱 2배가 올랐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2억, 1억, 1억 이렇게 했었거든요. 4억, 2억, 2억. 이렇게 자 보정 설정을 했습니다. 보정 설정하면 이제 또다시 시청에 가야 돼. 안동시청에 가서 이 보정 설정을 하면 시청이 이걸 확인합니다. 아, 보정했구나. 확인을 한 후에 등록증을 교부해 줍니다. 등록증 교부 조심해야 됩니다. 등록증 교부. 그럼 이 사람은 언제 등록된 거예요? 자, 언제 등록증 교부 받은 때, 이때가 아닙니다. 이때 이미 등록됐다고 통지해줬죠. 이때 개공이 된 거예요. 개공은 순서 잘 봐야 돼. 다시 갑니다. 그럼 이제 등록증 받았으니까 등록증 여기다 우리 사무실에 딱 게시한단 말이야. 게시하고 업무 게시합니다. 자, 다시 순서 갑니다. 등록 기준 구비해가지고 등록 신청하면 7일 내에 등록 통지해줘요. 이 등록 통지 이때 이미 개공이 된 겁니다. 개업공이 되었고, 그리고 자 공제나 보험회사나 법원에 가서 공탁 중 하나 보정 설정합니다. 보정 설정 다음에 후자죠. 보정 설정 후 등록증을 교부해 줍니다. 그럼 이제 사무소에다가 게시하고 업무 게시하면 돼요. 자, 그러면 1번에 등록 기준 구비 한 문제가 꼭 나와요. 자, 거기 법 제9조 밑에 0, 13조입니다. 0은 시행령을 줄임말이야. 대통령령을 줄임말이에요. 대통령령 13조 보면 제1항. 몇 조는 필요 없고 법 구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줄거세요. 다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할 수 있는 경우는 자, 이 다음과 그걸 등록을 바꿔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이 등록 기준이 적용 안 되는 게 자정합니다. 우리 중개사법이 아니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기준 적용 안 돼. 이 다른 법률이나 무조건 우리 지역농협을 바꿔 읽으세요. 지역농협. 이걸 우리 교재에는 갖고 가다가 특수법인이라 그러는데 시험장에 가면 절대 특수법이란 말은 절대 안 나와요. 왜? 법조문이 아니니까. 법조문 뭐라고 돼 있어? 다른 법률 규정으로 중개업 할 수 있는 경우, 즉 지역농협이야. 지역농협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자, 우리 농협도 두 개가 있잖아. 농업 중앙회가 있고 우리 단위농협이라고 그래요. 단위농협이 바로 지역농협이에요. 이 지역농협 요거는 조금 이따 하죠. 농지만 중개할 수 있어요. 농지만 매매, 교환, 임대차 중개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준이 적용이 안 되니까 자 공인중개사가 한 명도 없어도 돼요. 공인중개사 한 명도 없어도 중개할 수 있습니다. 단 나중에 나오겠지만 단 지역농협도 보정 설정을 해야 돼. 자, 지역농협도 법인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 법인 원래 4억인데 이 적용이 안 돼요. 요거는 2천만 원 이상만 보정 설정하면 돼요. 요것만 기억합니다. 지역농협은 보정이 얼마다? 2천만 원 이상 보정 설정해야 돼. 무조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 그러면 지역농협을 바꿔 읽으면서 보정만 2천만 원 이상 설정한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다른 것은 우리 법이 적용 안 돼. 자,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공. 자, 개공은 세 가지가 있죠? 자, 우리 사람인 개공. 이걸 개인인 개공으로 이렇게 돼 있어. 법조문은 공인중개사인 개공. 자, 이게 우리 사람이죠? 자, 개인인 개공. 그 다음, 법인인 개공.
법인인 개공. 다음에 세 번째는 부칙 6조 개공이죠. 구별 잘해야 됩니다. 이 공인중개사인 개공,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단 말이야. 자격증이 있어요. 이게 가장 많죠. 거의 한 98%가 개인인 개공이죠. 다음 법인인 개공은 이 법인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 없어요? 자격증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잖아. 시험 안 쳤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니까 반드시 조심해야 돼. 대표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돼. 대표자는 공인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자, 반드시 있어야 돼. 다음 부칙 6조 개공. 이 사람 자격증이 있어 없어? 없죠? 일명 옛날에는 중개인이라 그랬어요. 이 점을 조심하셔야 돼. 자, 그럼 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니까 나중에 나오겠지만 경공매는 이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경공매 대리 안 됩니다. 경공매 대리는 얘네들은 할 수 있는, 얘는 안 돼요. 그리고 또 얘는 자 장소적 제한이 있어. 그래, 장소. 만약 안동에 있는 중개인이다. 부칙 6조다. 그러면 경상북도 경북에 있는 토건 입광공만 중개할 수 있어요. 경북이 아닌 서울 거라든지 대전 거는 안 됩니다. 자, 이걸 보면서 같이 보면 세 개. 자, 등록에 양갈 1번 자연인의 등록. 자연인이 바로 개인이죠. 정확하게는 공인중개사인 개공입니다. 사람의 등록 기준 1.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돼. 자격이 있어야 되면 시험 합격해야 돼요. 두 번째 좀 조심한다. 변호사도 반드시 합격을 해야 돼요. 변호사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야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있다. 자, 변호사도 시험 합격해야 됩니다. 변호사 이게 시험 합격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변호사 다 까먹어가지고. 시험 못하면 합격 못해요. 그래서 변호사 시험 안 치잖아요. 쪽팔리니까 틀어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인중개사를 이제 뭡니까? 고용인으로 이제 같이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그 변호사 또라이들 많아요. 또라이 많습니다. 공부를 안 해가지고. 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 무슨 명시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다음 2번. 자,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 무슨 교육? 실무교육 받아야 돼. 실무교육. 우리 교육은 전문주 했죠, 그죠? 실무교육 받아야 돼. 자, 첫 번째 죽었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내입니다. 법은 1년마다 거의 바뀌니까 1년 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 예외적으로 이제 면제되는 것. 다만 폐업 신고 후 1년 내입니다. 1년 이내에 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자는 안 받아도 돼요. 1년 내니까. 그리고 소공으로 고용관계 종료 신고한 후 또 1년 내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는 실무교육이 면제됩니다. 1년 내니까. 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3번입니다.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퀄 적으세요. 사무소 확보는 사용권 확보라고 하세요. 자, 사무소에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사용권이니까 반드시 소유권일 필요는 없죠. 사용권 확보.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사용권은 자 사무실 뭐 소유권일 수도 있고요. 또 빌리는 거 전세권일 수도 있고. 이건 물건이죠. 또 채권인 임차권일 수도 있고. 임대차 계약. 또는 공짜 사용대차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사용대차를 많이 내요. 사용대차도 가능합니다. 자, 동그라미 기억합니다. 기억. 사무소, 중개사무소를 줄여서 제가 사무소라고 합니다.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는 자는 동그라미 원칙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돼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다가 사무소를 확보해야 돼. 근데 다음 점 조심하세요. 그바 옆에 건축물 대장에는 줄거세요. 건축법에 따른 가설 건축물 대장은 제외. 동그라미. 가설 건축물 대장은 제외됩니다. 컨테이너 박스 같은 데는 안 돼요. 떴다방 때문에 그래. 떴다방. 가설 건축물 대장은 중개사무소 안 됩니다. 제외한다. 그 점을 조심해야 돼.
다음 오른쪽 가면 동그라미 니은 다만을 예외적으로 적어. 예외적으로. 자, 예외적으로. 자,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 건물이 완성됐어요. 자, 건물은 뭐가 있으면 되죠? 지붕과 기둥과 주벽이 있으면 돼. 건물이 완성되어서 자, 사용 승인 받았어요. 사용 승인 받았어요. 그런데 건축물 대장을 만드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직 건축물 대장을 안 만들었어요. 이런 경우도 이 승인을 받았으니까, 사용금을 받았으니까 요거는 중개사무소 됩니다. 그거 좀 조심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잘 기억해야 돼.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이더라도 아직 대장을 안 만들어져서 그래. 지를지라도 준공 검사를 받았거나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검사, 준공 인가 받았거나 사용 승인 받았거나 사용 검사 등 줄여서 그냥 준공 검사 등 이렇게 하면 돼요. 준공 검사 등을 받은 건물은 무가가 아니잖아. 검사 받았으니까. 이제 대장은 없지만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준공검사 등을 받은 건물은 아직 건축물 대장이 없을지라도 그 임대차 계약이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티귿 사용권 확보. 중개사무소는 자, 개설 등록 신청하는 자가 소유권이나 전세권이나 임대차나 특히 주로 나간다. 사용대차 등등등 방법으로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반드시 소유권일 필요는 없어요. 사용권만 확보하면 된다. 자, 그런 점을 조심하고. 그 다음에 참고학서 밑에 동그라미 비업 중요합니다. 면적에 제한이 없어요. 자, 중개사무소 면적은 제한이 없습니다. 한 평이든 두 평이든 10평이든 면적은 제한 규정이 없다. 그리고 이제 4번에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등록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결격에 해당하지 않을 것. 예컨대 미성년자, 파산자 이런 사람은 등록 못합니다. 등록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자, 양가리 2번 동그라미 크게 쳐. 법인 등록 기준. 요거는 한 문제 꼭 나와요. 법인의 등록 기준. 법인의 등록 기준.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자, 1번은 반드시 외워야 돼요. 자, 법인은 자, 우리가 이제 권리 주체라 그래요. 자, 권리 의무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 권리 주체인데 자연인. 이 자연인이 바로 우리 사람이잖아. 이 권리 주체를 우리가 인이라 그래. 인. 법에서는 인 그러면 실제 사람인 자연인하고 법인이라 법인. 자,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법이 인정한다. 법인. 법인은 이제 설립 등기를 해야 법인입니다.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법인. 자, 그러면 이제 법인. 법인이 대표적인 우리 회사죠, 회사. 자, 우리 상법상 회사가 5개가 있을 거죠. 동그라미 1 줄여 나간다. 상법상 회사. 상법상 회사에서 가장 많은 게 주식회사예요.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또 남겨둬야 됩니다. 자, 우리 중개법인이 되려면 상법상 회사이거나 또는 협동조합법에서 나오는 협동조합으로 자본금이 얼마 이상이라고 5천만 원 이상이 돼야 돼요. 자, 우리 이렇게 해올 때 여러분 은행에 가면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은행이 만약에 파산했다. 은행이 파산하면 우리 얼마까지는 정부에서 보호해 주죠? 그죠? 5천만 원이죠? 그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저기 됐죠? 5천만 원까지 보호해 줘. 그러니까 우리 자 상법상 회사나 협동조합으로 자본금을 5천만 원 이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5천만 원 정도 보호해 주려고. 자, 거기서 기업 상법상 회사는 5가지가 있는데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반드시 주식회사 하나지는 않습니다. 자, 상법상 회사란 슬쩍 상식적으로 한번 보죠. 상법회사 편에서 주식회사가 가장 많아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5종 회사를 말합니다. 요 5개 중 어느 하나면 가능해요.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돼. 가장 많은 게 주식회사고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여기서는 이제 우리 간부를 임원이라 그래. 임원. 임원. 시켜서 전무, 상무가 임원이에요. 근데 한명회사와 합자회사는 한명이나 합자회사는 임원이라 그러지 않고 사원이라 그래. 요 정도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원을 여러분들이 알고는 그런 사원이 아니야. 쫄쫄병, 대리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도 임원이에요. 상무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는 유한책에서는 임원이라 그러고 한명합자에서는 사원이라 그럽니다. 이거 밑에 있는 핫바리가 아니야. 같은 말이에요. 무조건 우리 중개사법에서 임원이 나오거나 사원이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사원이니까 이건 뭐 사원 신입사원 아니야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자, 나중에 나오겠지만 사원, 임원 이 사람 간부예요. 간부. 자, 자, 또 자, 조심하세요. 중개법인은 중개는 지우세요. 그냥 법인은 법인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도 가능합니다. 꼭 가능하니까 외워야 돼. 사회적 협동조합 제외 이겁니다. 자,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돼. 왜냐?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입니다. 비영리 법인이니까 우리 중개업은 영리잖아요. 보수를 바꿔야 되잖아. 이 비영리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은 법인이 안 됩니다. 제외. 워낙 많이 나와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X입니다. 그리고 자, 삼각선 필요 없고요. 동그라미 틱어 내려와서 자본금이 얼마 이상? 5천만 원 이상해야 됩니다. 자본금 5천 이상.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이 자, 이건 나중에 자세히 나오겠지만 자, 우리 자연인 개인인 개공은 업무에 제한이 없습니다. 겸업 얼마든지 가능해요. 겸업할 수 있다. 자, 택시 하면서 중개할 수 있고, 하고 나면서 중개할 수 있고, 식당 하면서 할 수 있어요. 겸업 제한이 없어요, 개인은. 근데 이제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이 되면 안 되죠. 자, 그런데 법인은 아니에요. 법인은 겸업에 제한이 있단 말이야. 법인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겸업이 제한됩니다. 법인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6가지만 겸업해야 돼. 이 겸업을 위반하면 겸자나 겸업 위반은 임등치입니다.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돼. 여기 6가지. 여기서 한 문제 꼭 나와요. 거기에 이제 2번이죠. 자, 법인은 법령에 규정된 업무만 6가지죠. 6가지. 법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6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거 두 번째 줄, 맨 중간점, 중개업 및 다음 6가지 업무만 해야 됩니다. 중개업, 법인은 중개업하고 겸업 6가지 업무만 겸업을 해야 돼. 나머지를 하면 안 됩니다. 기업부터 비업까지는 그냥 나중에 자세히 나오니까 설정 읽고 가겠습니다. 기업,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 관리 대행은 겸업을 할 수 있어, 법인. 자, 여기 조심할게. 6가지 겸업, 요거는 조심해야 돼. 이거는 중개가 아닙니다. 중개가 아니야. 중개가 아니니까 이거는 보수를 많이 받아도 돼요. 우리 중개보수가 적용이 안 돼요. 이거는 자, 법인은 중개업, 요것만 중개라면 업 더하기 6가지 중개가 아닌 겸업을 한다는 거예요. 기업, 상업용 건축물이나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 관리 대행할 때는 보수를 많이 받아도 초과 보수가 안 됩니다. 그 다음 미연,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줄거세요. 상담이 바로 컨설팅입니다. 컨설팅. 자, 컨설팅료는 뭐 10%, 20% 받아도 됩니다. 0.9 정도 적용 안 돼요. 이건 요거는 크겠죠. 개공 대상입니다. 이걸 많이 장난치죠. 개업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이게 이퀄즈가 프랜차이즈예요. 개공 대상으로만 프랜차이즈 해야 됩니다. 개공이 아닌
공인중개사 대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같은 수험생 대상으로 하면 안 돼요. 개공 대상으로 프랜차이즈를 해야 됩니다. 그럼 리얼도 많이 냈죠.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의 분양 대행, 분양 대행도 중개가 아닙니다. 겸업하는 거예요. 옆에 살짝 적어. 토지 분양 대행은 X입니다. 토지 분양 대행 하면요. 만약에 법인이 할 수 있다 하면 대한민국 땅은 전부 다 법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분양 대행을 못하게 합니다. 다음. 자, 비업하고 미업은 순서를 바꾸세요. 자, 비업부터 먼저 가죠.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 줄한 거 보죠.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업체나 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진에 부수되긴 용역에 줄고 알선, 서비스를 알선해야 돼. 직접 업을 하면 안 돼요. 그럼 미업, 여기 6번째야. 경공매, 미업,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대상 동그라미 부동산입니다. 경공매는 부동산만 경험해야 돼.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해주고 취득의 알선과 대리,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 대리입니다. 요 6가지가 겸업입니다. 자, 동그라미 3번이 이걸만 또 많이 내요. 줄거서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이 있어야 돼. 삼성이 지금 우리 중개법인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재용이가 자격증이 없잖아요. 그래서 삼성은 지금 6가지가 아닌 다른 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개를 못하는 거야. 이거 하면 등록 임등치 된다면. 삼성 뭐 하고 있어 지금? 여기 없는 거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핸드폰 하고 있어. 여기 핸드폰 없잖아. 여기 봐. 겸업을 못한단 말이에요. 대기업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제 중개업은. 그래서 이제 자, 이 법인들이 중개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내가 이제 중개사 자격증 땄어요. 그러면 중개법인을 만들까? 바보들이야, 바보. 중개업은 절대 법인은 손해입니다. 겸업제한 때문에 그래. 겸업제 아니고 겸업제한. 그리고 이제 법인세, 세금을 좀 싸지만은 법인은 잘못하면 전부 횡령 배임으로 감옥에 가야 돼, 맨날. 횡령 배임으로. 자기 돈 마음대로 못 쓰잖아요. 개인은 아니에요. 개인은 세금만 많이 내면 지 마음대로 쓰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자, 이재용이도 뭐 횡령 배임 몇 번 갔다 오지, 그죠? 하여튼, 대기업, 그래서 법인이 골치 아픕니다. 3번, 반드시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잘라주고, 대표자 제외 동그라미 쳐, 제외한, 이걸 포함한 X입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 임원, 사원 같다 그랬어요. 가로 안에 외우는 게 아니야.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잘 기억해야 됩니다. 법인은 대표자는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 돼. 대표자는 자격증 빼고 대표자를 제외하고 임원이나 사원에 다가 아니고 3분의 1 이상이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기억 잘해야 됩니다. 대표자는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거 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4번 내려오세요. 자, 그리고 대표자하고 임원, 사원, 전원은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 그래, 이걸 자꾸 반대로 낸단 말이야. 자, 자격증은 임원이나 사원은 3분의 1 이상만 자격증이 있으면 돼요. 근데 실무교육은 다 받아야 돼. 실무교육은 전원 실무교육입니다.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3분의 1이 아니고 전원 다 실무교육을 받을 것. 자, 동그라미 5번입니다. 중개사무소 확보. 요거는 자, 우리 개인하고 똑같죠? 옆에 저거 사용권 확보입니다. 사용권 확보. 다음 동그라미 6번 전원이죠. 법인. 자, 조심해야 돼. 자, 이 법인이 잘 틀린 이유가 법인이 만약에 A 법인이다. 그러면 A 법인은 사람이 아니니까 계약을 체결할 수 없잖아. 계약은 누가 체결해야 돼? 말을 하는 게 계약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대표자가 있어야죠.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대표자. 나 갑이 대표자다. 갑이 계약을 체결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계약 체결하니까 대표자는 반드시 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 또 대표자 있고 또 법인이 고용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게 사원 임원이잖아요. 임원. 자, 그래서 자, 법인 잘라주세요. 법인이 또 결격이 없어야 돼. 법인 자체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돼. 법인이 잘라주고 또 사람 대표자, 임원, 사원, 동그라미 전원이 등록 결격에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전원입니다. 전원. 자, 법인이 결격이 있으면 바로 등록 취소시키면 절등치가 돼요. 근데 대표자, 임원, 사원, 전원이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런 점 조심합니다. 자, 그럼 신청하러 가죠. 그럼 다음 페이지 가면 맨 위에 참고 학습이 있죠. 그 파란 색깔 줄거세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뒤에 특수법인을 지우세요. 시험장에 가면 절대 특수법인이란 말 안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할 수 있는 법인. 자, 그럼 우리가 시험이 우리는 이 법이야. 이 법이 바로 공인중개사법이란 말이야. 공인중개사법 쌍의 법인. 원칙은 법인 그러면 이 법,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되는 법인이야. 그러니까 아까 자본금 얼마 5천만 원 이상일 것, 그죠?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일 것, 사회협동조합체 이렇게 적용돼요. 근데 이 법이 아닌 다른 법이라는 거죠. 다른 법률, 다른 법에 의해서 중개발사. 아까 대표님이 뭐라고 그랬죠? 지역농협.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그 지역농협 뭐만 외우라 그랬어요? 보정 설정 얼마 이상만 2천만 원 이상. 이것만 외워놓으라면. 다른 건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역농협에 지점장 공인중개 자격증이 있다 없다? 없어도 돼. 사무소 확보 필요 없어요. 가면 농협 있잖아요. 거기가 의자방에 갖다 놓으면 돼. 자, 그거만 기억합시다.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할 수 있는 법인은 2번의 종류에서 동그라미 1번만 기억하죠. 동그라미 1번. 농협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협동, 줄여서 지역농협. 지역농협은 땡땡 농지만입니다. 지역 동그라미 크게 쳐. 농지. 농지에 대한 채권계약,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수 있다. 농지 외 중개 대상물은 중개할 수 없다. 이 정도만 좀 기억합니다. 지역 농협은 농지만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중개할 수 있다. 톡은 입광공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은 안 돼요. 토지도 농지만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중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4번 와서 4번. 4번에서 동그라미 3번만 기억하면서 3번. 그 특수법인을 지우고 지역농협을 바꿔 읽어. 지역농협은 중개업 영위하고자 할 경우 줄거나가죠. 업무 개시 전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보정을 설정해야 돼. 얼마 이상? 2천만 원 이상 설정해야 한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 그 외에는 우리 중개사법이 적용이 안 돼요. 자, 다음 3번 등록 신청입니다. 19조 반대 외워야 됩니다. 자, 이 항 잘 보세요. 공인중개사 가로하니까 외워야 돼. 소속 공인중개사 제외 동그라미 제외. 소공 제외하고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가 없다. 잘 보세요. 법조문을 잘 읽어야 돼. 자, 이렇게 돼 있죠. 공인중개사 가로 열고 여기 소공 제외입니다. 소공을 제외한 공인중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개설 등록할 수가 없다 이거야. 거꾸로 얘기하면 자, 소공을 제외한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이 개설 등록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소공은 개설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공이 개설 등록하면 이중 소속이 돼요. 소공은 지금 취직한 사람이잖아.
취지가, 그러니까 A 사무소에 취직하고 있는데 자기가 옆에다가 개설 등록하면 사무소 두 군데 출근하는 사람이 돼. 그래서 이중 소속 때문에 소공은 안 돼요. 이중 소속입니다. 소공을 제외. 그러면 만약에 소공이 꼭 개설 등록하려면 여기서 고용해서 탈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오른쪽 갑니다. 양거리 등록 신청이 1. 공인중개사, 그 가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라 그래서 소공 제외입니다. 소공을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가 없다. 자, 따라서 거꾸로 얘기하면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하나여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수가 있다. 소공은 안 돼요. 소공이 꼭 등록하려면 소공의 고용 종료해야 됩니다. 고용 종료시키고 나서 해야 돼. 아, 동그라미 2번. 네. 외국인도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외국인도 자격증이 있으면 외국인도 등록 신청할 수가 있다. 자, 양가로 이번에 등록관청 갑니다. 아까 이제 등록하자면 시장, 군수구청장, 시장, 군수구청장. 자, 1번 가보죠. 중개업을 얘기하는 자는, 자, 중개사무소, 가로 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입니다.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리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설 등록을 신청해야 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록 관청이에요. 자, 양거로서 한 번에 구비 서류는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구비 서류. 자, 등록 신청할 때 구비 서류 같으면 첨부 서류죠. 첨부하는 서류. 자, 동그라미 1번에 실무교육 받아야죠.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4번.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4번. 아까 했지만 뭐 개인은 자기 한 개 가져가면 되겠죠. 자, 법인은 다 가져가야죠. 법인 줄거서 2번.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의 실무교육 확인증 4번 제출해야 됩니다. 자, 2번에 여권용 사진입니다. 여권용 사진. 다음 3번 아까 했던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예컨대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주의 표시하세요. 자, 외국인. 무조건 우리 중개사법에서 외국인이나 외국법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이 사람은 이제, 자,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은 이 사람이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해서 나중에 나오지만, 전과자는 3년 동안 등록을 못 한단 말이에요. 전과가 없던 사람은 이걸 증명해야 돼. 자기가 결격 사유가 없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 제출해야 돼. 외국인은, 한 개 더 들어갑니다. 외국인은. 이게 4번입니다. 외국인이나 외국법인. 자,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준 법인, 줄이면 외국법인이야.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은 한 개 더 추가 서류가 더 있어요. 오해니 기억 잘 기억합니다. 가로 안에 등록 결격 사유,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이렇게 하세요. 외국인은 자기가 전과 없다는 걸 확인하는 서류 제출해야 돼. 외국인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더 제출해야 됩니다. 외국인은 뭘 제출한다고? 결격 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쉽게 해서 전과가 없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 제출하는 거예요. 자, 양가로 4번 내려옵니다.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냅니다. 수수료. 조례가 정한 수수료죠. 다음에 이제 그 정도 기억하죠. 총벌 변경은 뭐 보지 마시고 하지. 자, 어디로 오느냐? 양가로 7번 오서 우측 인장 등록하러 옵니다. 자, 나중에 서명 및 날인 때문에 그래. 인장 등록.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는 자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 도장을 개설 등록 신청 함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이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중개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 게, 자, 개설 등록이죠. 자, 개설 등록을
신청,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죠. 그래서 업무 개시 전. 그 다음에 업무하려면 또 인장 등록 똑같이 하면 인장 등록도 업무 개시 전까지요.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있다는 같이 함께. 그 다음에 고용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신고도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청에 갈 때 그냥 한꺼번에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 함께. 할 수 있다, 하이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거 한번 먼저 하고 조금 이따 하고 조금 이따 하고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이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이제 그럼 등록을 시켜줘야 되겠죠. 3번에 등록 처분하러입니다. 자, 양가로 1번 내려와서 등록 기준 등을 검토 확인입니다. 자, 거기 동그라미 2번은 잘 봐야 돼. 자, 또 한 다음 등록 관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 이런 경우란 말이야. 지금 갑이 안동에서 개설 등록해서 개공이 되려고 그래요. 근데 갑은 이 사람이 자, 자격증 어디에? 서울특별시장이 자격증 교부에서 합격을 했어. 그럼 자격증 서울특별시장이 줬는데, 그러면 여기 경북에 이 사람 합격했는지 여부 경북에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야. 모르니까 이제 이쪽에서 이쪽에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됩니다. 자격증 있는지를. 자, 그 점 기억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서울특별시장에게 개설 등록하려는 자, 가로 열고 법인이 나오면 대표자를 포함한 공인중개 임원 사원에 공인 자격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자격증은 첨부서면이 아니에요. 요청하고 또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시켜서 인터넷을 통해 이런 말입니다. 인터넷 통해 가지고 법인 등기상 증명서도 확인해야죠. 컴퓨터 치면 나오니까. 건축물 대장을 직접 공무원이 확인해야 됩니다. 이건 첨부서면이 아닙니다. 또 가장 중요한 바로 밑에 그리고 다음 중요 줄거세요. 가족관계 등록지에 옛날에는 본적지죠. 본적지에 정과 사실 등 조회하여 결격 사유여당을 확인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정과 나중에 나오겠지만 정과는 3년 동안 등록 못합니다. 감옥에 갔다 나와가지고 3년 동안 등록 못하니까 정과 조회를 하게 됩니다. 거기 적으세요. 외국인은 아니죠. 그러나 외국인은 정과 조회가 안 되잖아.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외국인은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직접 등록 결격 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첨부해야 돼요. 우리 외국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으로 이번에 등록 처분합니다. 등록을 해주는 게 등록 처분이라 그래요. 등록 처분. 자, 오른쪽 갑니다. 동그라미 2번 이제 적법하여 등록했다고 통지해줍니다. 며칠 내? 7일 내. 한번 읽어보죠. 등록 통지, 등록 관청은 신청인이 등록 기준에 적합하면, 자, 줄고 나간다. 종별에 따라 법인인 개공. 두 번째,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로 개업공인의 종별 동그라미, 종별에 따라 구별하여 개설 등록한다. 자, 개설 등록을 먼저 했어요. 자, 양식이 있을 건데, 뒤에. 75페이지 와보세요. 일단, 74페이지. 넘겨보세요. 여기 이제 개설 등록 신청서야. 맨 위에 보니까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5호 서식이죠. 무조건 별지 서식은 시행규칙입니다. 그 밑에 이제 그 양가로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 여기 체크하면 돼요. 만약에 함께 했다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 인장 등록 신청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체크하면 되겠죠. 자, 그 밑에 신청인. 자, 거기 그 밑에 또 별표하세요.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 등록. 종별이 두 개죠. 법인이면 법인.
공인중개사이면 공인중개사. 옆에 적으세요. 부칙 6조 X입니다. 왜 그래요? 부칙 6조는 지금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자격증이 없으니까.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법인하고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사무소. 그 다음에 그 밑에 신청인 제출 서류 첨부서면. 다 외운 것도 첨부서면, 그죠? 첨부서면. 그 다음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그라미 치세요. 첨부서면이 아니고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거야.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컴퓨터로 확인하면 돼요. 2. 건축물 대장. 뭐는 제외해야 되겠죠? 가설 건축물 대장은 제외한다. 이거예요. 자, 그 밑에 유의사항 갑니다. 이 전부 시행 규칙에 적혀 있으니 법이란 말이에요. 우리 시험 범위예요. 자, 1. 시장 군수구청장은 줄이면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법 제5조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 줄로 나간다.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서울특별시장에게 개설 등록을 하려는 자, 가로 열고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 포함한 공인중개사인 임원 또는 사원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동그라미 요청합니다. 이겁니다. 안동시장이 서울특별시장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2번 순서 잘 갑니다. 순서. 개설 등록 통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등록 번호란 말이야. 통지 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 책임 보증 증명 서류를 등록관청에 신고한 후 등록증을 발급받는다. 자, 그러면 이제 7일 이내에 오른쪽에 중개사무 등록증 발급해줘. 맨 위에 뭐가 있어요? 제 몇 호 있죠? 이게 등록번호란 말이야. 이 등록번호를 알아야 보정 설정이 가능해요. 뭐 제 1000호 하죠. 1000호. 중개사무소 등록증이고 사진이 무슨 용이야? 여권용 사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권용 사진이 첨부 서류예요. 그 다음 성명, 법인이 될 바로 밑에 개업공인중개사 종별. 여기는 종별이 3개가 있단 말이야. 왜? 1. 법인, 2. 공인중개사. 거기 부칙 6조가 있죠. 자, 부칙 6조도 옛날에 등록증을 줬습니다. 허가받았으니까. 다음에 맨 밑에 등록인장 가로 열고 중개인지 사용. 오른쪽에 변경인장 동그라미 치세요. 등록인장도 찍고 내가 도장을 분실했다. 그러면 변경해야 되겠죠? 변경인장도 찍습니다.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구조에 따라 사무소 개설 등록했음을 증명한다. 시장 군수구청은 직임. 이게 누구예요 지금? 안동이면 안동시장, 예천이면 예천군수. 자, 무슨 구청장 도장 찍어서 등록증 줍니다. 그러면 등록증을 이제 이 사무소에다가 게시합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렇게 되겠고, 자, 이번에 등록 총지에서 세 번째 줄거 7일 이내입니다. 7일 내에 등록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서면으로 통지한다. 자, 그럼 동그라미 3번 중에 표시하세요. 등록 통지의 효과야. 등록을 했다는 걸 알려주는 거야. 그럼 개공이 된 거예요. 자, 등록관청이 등록 신청에게 등록을 통지를 하면 등록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거야. 그러면 개공이 됐어. 이로써 사무소 개설 등록한 것이 된다 이거예요. 등록증을 교부 안 받아도 자, 개공이 된 겁니다. 개공이 됐어요. 그러니 보정 설정하러 가야죠. 4번 순서의 보정 설정 밑자를 바꿔 보정 설정 후 등록증 교부 순서. 보정 설정 후에 등록증 교부합니다. 거기 법 11조 밑에 규칙 5조 보세요. 규칙 5조 등록증 교부 1항. 등록관청은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가 24조에 따른 보정을 업무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한 후 동그라미 확인한 후에 별지 6호 서식에 사무소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한다. 순서 잘 기억해야 됩니다.
순서를 거꾸로 바꿉니다. 1. 보정 설정 내려오세요. 다 설명했으니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차는 업무 시작 전 줄거세요. 업무 개시 전 3개 보정보험이나 또는 공제 가입하거나 또는 공탁 방법으로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보정을 설정한 후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신고해야 한다. 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맨 뒤에 24조 2항 옆에 줄어 나간다. 법인인 개공은 몇 억 이상? 4억 이상. 가로 열고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는 분사무소마다 2억 이상 추가로 설정한다. 법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는 얼마 이상? 2억 원 이상 보정 설정한다. 자, 그러면 이 양가로 2번 이제 맨 마지막에 등록증 교부해 주죠. 자, 1번에 제목에 줄 거세요. 보정 설정상 확인한 후야. 확인 후 등록증 교부합니다. 이걸 순서를 잘 바꿔요.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가 자, 쭉 나간다. 보정을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후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합니다. 자, 그러면 등록증 줬는지 안 줬는지 대장에다 기재합니다. 다음 장 2. 등록대장 기재입니다. 자,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한 때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자, 양가로서 한 번에 등록증 이제 분실하면 재교부 받아야 되겠죠? 재교부 받을 때는 수수료 냅니다. 자, 동그라미 4번. 수수료만 기억하죠. 수수료. 등록증을 무조건 재교부할 때는 돈 냅니다. 재교부 신청하려는 자는 당의 지방자치단체의 초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합니다. 자, 그리고 4번. 등록관청을 협회에 통보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자, 무조건 협회 통보는요, 매달 다음 달 10일까지요. 10일. 한 달치를 모아가지고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합니다. 자, 그럼 등록관청하고 협회가 유기적 관계가 돼요. 자, 동그라미 1번 줄고 나간다. 등록관청은 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한 때는 그 사실을 한 달치 모아가지고 다음 달 10일까지야. 다음 달 10일까지 공의중개 협회에다가 통보를 해야 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오른쪽 갑니다. 3번. 여기 2, 3년에 한 문제 꼭 나와. 등록관청이 협회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사유. 그 6개 있죠. 암기해 줘야 돼요. 자, 기억해보죠. 등록증을 교부한 때, 니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한 때. 자, 이거 개념 잘 기억합니다. 우리가 자, 갑법인이다 생각하죠. 갑법인이 자, 강남구에 주된 사무소입니다. 주된 사무소. 사법 본점이야. 그러면 갑법인은 어디다가 이제 개설 등록 신청해야 돼요? 강남구 여기죠, 그죠? 여기가 이제 본점이니까 여기다가 개설 등록 신청을 합니다. 등록 신청입니다. 등록증에는 강남구청장의 직인이 찍혀요. 근데 이제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했다고 하죠. 분사무소. 즉, 쉽게 해서 지점이야, 지점. 다음 안동의 지점, 또 예천군의 지점. 그 다음에 강남구 바로 옆에 서초구의 지점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여기는 등록 신청을 해요. 본사무소 설치 신고를 해요. 설치 신고해도 등록증이 2개 있으면 안 되니까 여기는 본사무소 설치 신고라고 합니다. 본사무소 설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럼 이거 어디다 제출하겠어요?
안동에 하겠어요? 강남구에 하겠어요? 강남구입니다. 무조건 분사무소가 나오면 전부 제출은 원점이 합니다. 주된 사무소 돼야 돼. 주된 사무소. 자, 그러면 이제 이 분사무소의 직인이 강남구청장 직인이 나옵니다. 자, 그 점 조심하시죠. 그리고 이제 이름이, 여기는 분사무소에는 책임자라 그래. 책임자. 여기는 뭐라 그래요? 누구라 그래요? 여기는 대표자라 그러죠? 자, 개념 때문에 그래. 대표자, 책임자. 자, 그럼 여기서는,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자, 강남구에서, 등록증을 주겠어요? 설치 신고 확인서를 주겠어요? 설치 신고 확인서입니다. 등록증이 2개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개념들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걸 보면서 이제 읽어보죠. 그러면 니은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받은 때도 협회 10일 내 통보해 줘야 돼. 다음, 사무소 이전한 데 디귿.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받은 때도 협회 통보. 자, 리얼 4개입니다. 휴업, 폐업, 기간 변경, 재개 신고 받은 때도 통보합니다. 자, 미엄, 소공이나 보조원이 고용 신고했거나 또는 고용 종료 신고받은 때. 자, 가장 중요한 비업입니다. 행정처분 2가지야. 등록 취소나 또는 업무 정지한 때 통보합니다.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한 때야.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통보 안 합니다.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받은 때만 통보사항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5번에 업무 개시합니다. 양가로 1번.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일단 우리 사무실에 게시해야 돼요.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잘 보이는 곳에 그렇지 안 돼 있어요. 보기 쉬운 곳이야. 보기 쉬운 곳에 등록증을 게시하고, 이 게시가 바로 공시야, 공시. 게시하고 걸어두고 업무를 개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3번째 줄 바로 업무 개시 전까지 모두 하라고 그랬죠? 인장도 등록해야 됩니다. 대개 이제 개별 등록 신청하고 인장 등록 신청도 함께 한단 말이야. 자, 양가로 2번 조심하고 2번째 줄 탐한 다음 줄로 나간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3개월 초과 동그라미 치세요. 이상 X입니다. 3개월 초과하도록 업무를 개시하지 않으면 이것도 휴업하고 똑같아. 휴업 신고해야 돼요. 휴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한번 해봅시다. 개설 등록 해놓고 3개월 동안 놀고 있으면 휴업 신고해야 됩니다. 후 3개월 초과해서 업무 개시를 하지 않으면 휴업 신고를 해야 돼. 이 휴업 신고를 안 하면 100만 원이야 과태료 된단 말이야. 이에 위반하면 100만 원이야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가 이제 등록이에요. 자, 등록이야. 그러면 이제 76으로 갑니다. 76. 자, 그러면 이제 3절에 등록 위반이 나오죠. 네, 이건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